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안연제 12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0장 12편 2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장이 문 사하여라야 사가위지 다르니 있고 선비가 하여 어떠해야 그래야만 그를 달하다고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비가 달한 어떻게 해야 달하다 그러니까 달사가 되는 거죠. 달한 선비. 그러면 이제 이 달자가 뜻이 뭐냐? 그러면 이 달자는 기본적으로 달자는 통자하고 같은 뜻이죠. 통달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통달하다, 즉 달자나 통자는 사통팔달 할 때도 쓰이는데 이게 막힘이 없는 겁니다. 막힘이 없고 뻥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달이라는 말도 있고요. 영달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 달하다라는 거는 막힘이 없는 건데 저게 이제 사람한테 쓰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할 수 없게 되거나 갈 수 없게 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달자의 뜻이에요. 달자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달자의 반대는 궁자입니다. 궁자. 궁할궁. 궁할궁자는 막힌 거잖아요.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부자라는 의미 또는 권력이라는 의미 이런 거하고 이제 매치가 되고 이 궁자는 가난하다. 또 곤궁하다. 지위가 한미하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가난하다, 곤궁하다 그런 뜻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돈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이런 게 궁자예요. 궁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하고 매치가 되는 거고 얘들은 이 글자는 그렇지 않은 것들하고 매치가 이제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비가 어떻게 해야 달한 선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달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하고 자장이 물으니까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제오 뭐냐? 이 소위 달자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공자의 반문인데요. 제가 아까 이 달자에 대한 설명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달이라는 게 어떻다, 어떻게 선비가 해야 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공자가 반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자장이 달이라고 질문을 했지만 선생님인 공자가 생각하기에 자장이 말하는 저 달이라는 게 달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썼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가 생각하는 그 달이라는 게 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 제방 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다 그랬습니다. 제방, 제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제 나라에 있어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 있어도 원망이 없다고 중궁이 인을 물었을 때 안현 제12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다. 밖에 나가나 안에 들어오나 누구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제방무원, 제가무원이었어요. 여기도 제방필문, 제가필문. 그러니까 제방이라는 것은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벼슬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제가는 우리 집 가족들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은 벼슬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벼슬을 안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하든 벼슬을 안 하든 필문, 필문. 이때 요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들을 문인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이렇게 오면 A가 듣다 할 때도 이 들을 문자를 쓸 수 있고 이 B라는 이 소리가 들리다 할 때도 이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이 문자를 들을 문자도 되고 들릴 문자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A가 아니고 내가 B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B라면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뜻도 돼요. 이게 다 돼. 문자가. 그러니까 요 말 속에서는 내가 벼슬을 해서 나라에 나가서 일을 하든 벼슬을 안 하고 집안에 있든 내 명성이 사람들한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소문이 막 그래서 이게 소문할 때 문자죠. 예. 내 소문이 퍼져서 아무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달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막힘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전달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자왈 시는 문야라 비달랴니라 그랬죠. 사실은 시는 문야라 비달랴니라 이런 게 지금 옛날 토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실은 요 는자가 없으면 시문 비달이에요. 시문 비달. 문이지 달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것은 이라고 하는 요게 네가 말하는 이것은 이렇게 이제 토는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문장으로만 보면 네가 말하는 이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괄호 안에 넣어놓고 문이지 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be is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is not에 해당하는 거고 B자는 이제 그런 거죠. 문이지 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달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달이 아니고 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달하고 문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공자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부달야자는 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질지기호의하며 찰언이 관색하야 여이하인 하나니 제방필달하며 제가필달이니라. 여기까지가 달이에요. 제방필문 제가필문
문이라고 이제 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제방 필달, 제가 필달.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자장은 어떠하니까 제방 필문, 제가 필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제방 필문, 제가 필문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즉 여기에서도 읽을 수도 있듯이 자장이 대답을 했을 때는 요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자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자장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는 자장이 그럴 줄 알고 네가 말하는 달이라는 게 뭐야? 라고 먼저 확인을 했던 것이고, 근데 자장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문하고 달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적 의미의 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질직이호우예요. 내 바탕이 고다요. 직해요. 직. 이 직자는 논어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직자는 곡자의 반대입니다. 곡자의 반대가 직자예요. 곡자는 왜곡되는 것이죠. 왜곡. 그러니까 질박하고 고다요.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왜곡된다는 것은 계산이 개입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내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 그때 당연히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꾸미지 않고 질박하고 왜곡시키지 않고 고두면서도 의로움을 좋아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적인 성질을 갖는 거라고, 이로울 이자의 반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로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좋아하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하고, 두 번째 찰언이 관색하야 그랬습니다.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을 해서, 이것은 내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없는지 말에 대해서 내가 살피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피고, 그리고 상대방의 안색을 관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실 그것이 배려고 이해고 양해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인으로서 생각한다. 하인을 가지고 생각한다. 하인이라는 것이 아랫사람도 하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다른 사람 밑으로, 아래로 낮추는 것.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압도하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생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려고, 낮추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질박하고 올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말을 살피고 안색을 살펴서 항상 남에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내가 하자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집안에 있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방필달, 제가필달. 내가 하고자 그러면 형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하자고 그러면 동생이 싫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은 너나 하라고 그러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다 그 모양이면 그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방필달, 제가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무는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려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는 거죠. 그게 틀렸더라도. 이 사람은 솔직하니까 직이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꾸미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그건 틀렸으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 퍼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살피고 안색을 살펴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야자는 어떠냐? 문야자는 색취인이 행위요. 그랬죠. 색 이게 겉으로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한다라는 것은 어디 가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집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인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인을 가져오는 것이 색취인이에요. 이것 자체가 가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꾸몄어. 사람들한테 나는 인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속았죠. 근데 결국 행동이 어긋난 거예요. 어디에서? 인에서. 인을 취해서 인한 척은 했는데 생색은 냈는데 행동이 인에서 어긋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이 인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 저렇게 꾸며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지 불의하나니 그랬죠. 거기에 거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 모습에 거해요. 계속 저렇게 살아.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제방필문하며 제가필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은 이야기 듣는 거, 그런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소문이 나고 집안에 있으면 반드시 소문이 나겠지만 그건 가짜다. 그러니 저것은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꾸며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 사야는 벽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치우칠 벽자. 11편에 뭐 사야는 노하고 시야는 우하고 뭐 사야는 벽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벽. 요때 요 사가 자장이거든요. 자장.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과시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1장 보시겠습니다. 번지 종유어 무우지하러니 번지가 종유. 요 종유라는 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종유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논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냐? 그러면
스승인 공자를 따라서 논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논어에 저렇게 종유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라든가 이런 전통 시대에 어떤 제자가 선생님 문화에 가서 수학을 공부를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을 그 문화에서 종유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유라는 표현이 나오면 따라가서 놀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따라서 논이뤘다 이런 말인데 어디에서 그랬냐면 무지하에서 요 무라는 게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그 증석이 그 공자가 너의 뜻은 어떠냐라고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석에게 질문을 하니까 본못이 완성이 되면 관자 5, 6인과 동자 6, 7인으로 더불어서 함께 저 무 아래에 가서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 위에서 바람을 쏘이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 무라는 것이 기우제를 지내는 그 제단이 있는 터예요. 이제 거기에가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으니까 간혹 이제 공자가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지가 그곳에 그날 언젠가 그날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그곳을 한번 이렇게 이제 다녀온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공자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감문, 감히 여쭙습니다. 숭덕, 수특, 변혹에 대해서 감히 여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덕을 높인다. 나의 내면의 덕을 고양시키는 것, 숭덕. 그 다음에 수특, 내 마음에 숨어있는 사특한, 악한 것을 닦아서 수정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헷갈리는, 미혹되는, 의혹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변별해내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숭덕과 변혹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냐 그러면 누가 질문을 했냐면 자장이 숭덕 변혹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었죠. 10장에 있었는데 이제 번지는 수특까지 하나를 더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라고 공자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선제라문이요 그랬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왜 공자가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냐면 그 자체로 이런 것에 대한 질문 내용 자체가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생각해보면 번지, 왈, 감문, 숭덕, 수특, 변혹, 한호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안 써도 안 쓰고 그냥 번지가 질문을 하기를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했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저걸 써놨을까? 다음 공자 질문에 답변에서 저것이 뭐 다시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놀고 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나와서도 이런 이야기 자기 수양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자체도 좋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공자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선사후득이 숭덕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선사후득이 숭덕이 아니겠느냐. 선사후득은 일이 있고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얻을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결과로서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얻는 거죠. 내가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사고 내가 환자들을 잘 치료를 해서 낫게 해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게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이 의사들이 받는 보수겠죠. 그런 것이 사하고 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해야 할 그 일은 소홀히 하고 내가 얻을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얻을 것이 이 정도고 그것을 얻자니까 내가 요거를 한다 하면 이것이 우선이고 요 얻을 것이 우선이고 내가 그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우선하고 내가 얻을 것은 뒷전으로 하는 것. 요것이 말하자면 공적인 거라면 요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사, 선공, 후사 이런 정신이 숭덕, 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숭덕이 아니겠느냐. 또 공기악이요 무공인지악이 비수턱여와 그의 악, 요 기악은 뒤에 나오는 인지악하고 공무공이라는 말하고 같이 나온 것이라서 기악은 인지악에 상대되는 거라서 인지악이 다른 사람의 악이라면 그 악은 나의 악이에요. 내 악을 공격을 한다. 저 공자는 공격한다는 공자도 되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공이에요. 예. 통나무를 앞에 놓고 목수가 구상하는 어떤 물체로 지금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통나무를 조각을 하는 행위가 공이에요. 석공이 바위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을 치는 것이 공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파고드는 것도 공이에요. 전공. 그러면 그 악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나쁜 모습인 것을 치는 것입니다. 공. 나의 악을 공하고 남의 악을 공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보통은 뭐냐? 그러면 나의 악은 공하지 않고 남의 악만 공을 해요. 남의 악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들이. 남의 약점, 단점, 나쁜 점,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있어 막. 그런데 내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무관심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악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특함을 수정하는 방식, 닦아나가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일조지분으로 망기신하야 이급기친이 비호교와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분함, 하루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까지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생기는, 그러니까 저게 느닷없이 갑자기 일시적인 이런 뜻이에요. 일조의 분함으로.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긴 근심 정도라면, 분노라면, 당장에 내가 막 확 분노가 올라왔지만 참으면 그 순간을 잘 넘기면 또 없어질 분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분노가 아니니까. 만약에 나라가 망했다? 그것이 30년이 넘어갔다? 30년 동안 지속되는 분노겠죠, 그것은. 근데 그런 분노가 아니고 어젯밤에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겼던, 근데 오늘 생겼지만 앞으로 30년을 갈 분노다. 그러면 그거는 일조지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까지만 유효기간인 분노. 갑작스럽게 생겼지만 또 갑작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분노. 그런 것이 일조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참으면 되는데 이 분노가 나를 집어삼켜서 이제 내가 막 이래. 나 눈에 뵈는 게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내 몸을 망각해. 막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아랫사람인데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것도 까먹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것도 까먹고 남편이라는 사실도 까먹고 자식이라는 것도 까먹고 나를 망각해. 망각해가지고 그냥 분노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버이에게까지 미쳐요. 어버이에게까지 화가, 욕이 미치면 이런 것이야말로 헷갈리는 혹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변별해내는 것이 변혹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